특히 강아지를 그러니까 개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 이 질문은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사료 회사마다 사료 알갱이 크기도 다르고요. 칼로리도 다르고 성분도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사료 봉지 뒤나 옆면 어딘가에 보시면 그 반려견의 키로수에 따라서 적정 권장량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일단은 뭐 특정 어딘가에서 데려온 데서 물어보면 뭐 종이컵 4분의 1만 주세요 해서 강아지는 크고 있는데 모르시고 계속 4분의 1만 주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월수랑 몸무게 수에 따라서 권장 뒤에 나와 있는 걸 따르시는 게 사료랑 간식도 가장 좋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같은 100g의 사료고 같은 견종과 같은 성별, 같은 키로수를 가진 개가 2마리 있다고 쳤을 때 똑같이 100g 줬는데 이 아이는 조금 마르고 이 아이는 약간 통통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활동량에 따라서 사료량이 가감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활동이 더 많은 애는 권장량보다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고요.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집안에서만 지내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사료량이 적당한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감을 해줘야 되느냐는 힌트는 응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 응가 치울 때 보면 가장 적절한 이제 상태의 응가라고 하면 좀 말이 웃기겠지만 좋은 변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변의 기준은 사람한테 있어서는 사실 쓱 집었을 때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변 상태는 변을 봤을 때 바닥에서 집었을 때 이제 변의 흔적이 약간 묻어나는 촉촉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거보다 많이 이제 단단하고 아예 자국이 안 남고 물기만 남으면 좀 변이 단단한 거고요. 집었는데 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자국이 남으면 너무 물러요. 그래서 첫 변을 기준으로 변 상태를 보고 가감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변도 이제 첫 번째 변은 그날 처음 누는 변은 상대적으로 자고 나서 누는 첫 응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모양이 잘 잡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누는 변은 그거보다 훨씬 물러요. 그래서 첫 번째 변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사료양의 가감을 변 상태도 보셔야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은 반려견의 체형과 비만도에 관해서인데 이건 사실 수의사나 테크니션이 아니라도 반려견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뭐 훈련사나 다른 견주분들도 아셔야 할 게 견종마다 체형이 달라요. 적정 체형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 비만이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개들한테. 왜냐? 관절에 무리도 오고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인데 비만도를 이제 결정하는 척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위에서 강아지를 보시면 여기 인형이 있네요, 마침. 위에서 봤을 때 가슴뼈와 허리가 얘는 인형이기 때문에 체형이 이렇지만 약간 허리가 잘록한 감이 있는 게 맞아요. 뭐 두꺼운 체형을 가진 개더라 하더라도 약간은 허리라는 게 존재를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려견 옆을 보시면 털에 덮여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옆판이 살로 너무 덮여 있지 않고 적당히 이제 살이 있어야 되는데 단모종의 경우는 약간은 갈비뼈가 보일랑 말랑하는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근데 만약에 털이 길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 하면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만져져야 돼요. 약간은. 근데 너무 많이 만져지고 또 여기 골반뼈가 너무 여기 척추뼈가 툭 만져지면 너무 마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적당히 이제 여기도 갈비뼈도 만져지고
여기도 살이 어느 정도 있어서 툭 엉덩이 뼈가 붉어져 나오져서 만져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비만도와 변 상태를 보고 체크를 하셔서 사료를 정해주시는 거고요. 성장하는 강아지는 특히 중요해요. 너무 비만이 돼서도 너무 말라서도 되진 않지만 적정 체형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밥을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가 두 번째 문제일 텐데, 양을 정하셨으면 어떻게는 두 가지 타입이 크게 있어요. 항상 사료를 그릇에 채워놓는, 24시간 채워놓는 것과 나는 시간 맞춰서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준다 라는 게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들한테 가장 좋은 건 소화돼서 약간 배고프면 또 가서 먹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소화되면 약간 배고프면 또 가서 먹고 해서 소화기관이 항상 차 있거나 더부룩한 상태는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요. 혹은 질병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일단은 좋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양을 어느 시간에 맞춰서 하루 양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먹고 나서 활동하고 변 보고 속이 좀 비워지면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먹는 게, 사람으로 따져도 사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계속 뭔가 먹고 있으면 더부룩하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사료를 먹고 싶을 때만 자기가 가서 먹고 하는 경우는 하루에 얼마만큼 양을 이 강아지가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훈련 때문에 간식을 추가를 급여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비만이 더 많이 생길 경우의 수가 높아요. 때문에 먹는 거를, 양을 얼마만큼 얘가 필요한지를 꼭 알고 사료랑 간식 둘 다 조절을 사람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반려견이 매일 정해진 아침 8시, 저녁 8시에 정말 칼같이 밥을 먹으면 오히려 그 시간에 밥이 안 나온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급식이 이제 사료를 항상 채워놓는 거를 부르는 말이고, 제한급식이 시간 정해서 주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8시 칼같이가 아니라 8시 언저리, 7시 45분이 될 수도 있고 8시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밥 주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안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칼같이.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인분들한테 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지금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 개들의 경우는 주인하고 지낸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딱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침 8시에 방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깨우고, 근데 주어지지 않으면 낑낑대고 짖고 하는데, 그건 개한테도 스트레스고 사실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이 늘 일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래서 기피를 하는 게 오히려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 그러니까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점인 것 같은데, 한 마리 있을 때는 사실 그 아이한테 익숙해져서 먹는 양이나 이런 시간대를 대충 정하고 먹이면 큰 트러블이 없는데, 2마리를 동시에 같이 키우거나 나중에 한 마리를 들였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 집도 현재는 해당이 돼요. 왜냐면 헤일리 첫째는 4살 반이고 두 번째 날로가 8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퍼피 사료가 사실 훨씬 고열량이고 냄새도 좀 더 진하고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헤일리가 자기 사료 안 먹고 날로 걸 실제로 뺏어 먹어요. 저도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저는 아예 퍼피 사료가 성견 사료보다 훨씬 고열량이에요. 성장하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사료를 먹이되 헤일리를 양을 좀 덜 줘요. 그래서 각자 분리해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녀석이 식탐이 많다 하면 그 개한테 더 조금 사료를, 비만이 아니라면 넉넉히 줘서 먹는 시간을 맞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식기들이 요즘에 나와 있어요. 퍼즐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식기를 한 녀석한테는 이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공간을 사실 밥 줄 때는 한 그릇에 주는 것보다 각자 밥그릇으로 먹게끔 버릇을 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밥 먹을 때는 평화롭게 먹도록 공간을 좀 분리해서 주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자꾸 만약에 한쪽에서 뺏기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식으로 먹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할 방법을 찾아보셔서 뭐 장난감 안에 사료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식기를 바꿔보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더 저칼로리에 좀 더 많은 양의 사료를 따로 준다든지 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큐브펫